이번 시간에는 고의 수준의 연합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배운 것처럼 연합 영역은 크게 유니모달 연합 영역과 멀티모달 연합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모달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는 어소시에이션 비주얼 콜텍스, 어소시에이션 소마토 센소리, 그리고 어디토리 콜텍스와 같은 것이 있고, 유니모달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는 개별 감각의 처리, 즉 개별 감각에 대한 지각과 인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모달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 또는 콜텍스가 있는데요. 세 개가 있었죠. 파리에토, 옥시피토, 템포랄 어소시에이션 콜텍스가 있고, 여기에는 도잘 스트림과 벤트럴 스트림을 통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림빅 어소시에이션 콜텍스가 있는데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구조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적인 엽이죠. 특히 여기는 뭐가 있죠? 해마라고 하는 것, 편도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해마는 메모리와 관련이 있고, 편도체는 감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프리프론탈 어소시에이션 콜텍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메이킹 디시전, 의사를 결정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멀티모달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는 유니모달에서의 개별 감각의 처리와는 달리 이런 개별 감각의 통합적인 처리, 즉 개별 감각의 통합적인 지각과 인지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기능은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런 기능을 한마디로 고의 수준의 인지 기능 또는 실행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마엽 영역의 연합 영역, 즉 프리프론탈 에어리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마엽 영역의 연합 영역, 브로드만 영역의 육의 입쪽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프리프론탈 콜텍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멀티모달, 바로 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죠? 네. 모토 콜텍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8번은 아이 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정기관과 연결되어서 사카뒷과 같은 아이 부분들을 일으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걸 포함시켜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그림은 이렇게 포함을 시켰으니까 이걸 가지고 구분을,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크게 세 개의 부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도잘, 등에 있죠. 거북이 등딱지 같이. 그래서 도조. 그 다음에 한쪽 편에 있으니까 라테랄, 도조 라테랄 파트와, 그 다음에 요건 배 쪽에 있죠. 밑에 있죠. 그래서 벤트로 라테랄 파트. 그리고 요것은 이렇게 아래의 부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토 프론탈 콜텍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비토 하면 안와가 되겠고요. 프론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가 되겠죠. 이마, 아나, 콜텍스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하는 것은 인지행동에 중요하다. 인지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성,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어야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예측하고, 예측한 것을 선택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이 바로 이성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좋은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의 수준의 인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자, 이런 것들은 인지 행동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들 영역은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많은 가능성이 있는 반응으로부터 적절한 운동 반응을 선택한다. 자, 선택하고, 이마 앞껍질의 주된 고랑과 이마 앞 볼록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고랑의 신경세포가 더 높은 운동 기능의 전략적 계획에 관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의 수준의 인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의 수준의 인지 기능을 다른 말로 인지 행동에 중요하다. 그리고 고의 수준의 인지 기능을 다른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역의 병변이 있는 원숭이는 미래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즉 예측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공간적 과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예측주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마 옆 볼록한 부분의 병변은, 즉 이것도 역시 구분하지 말고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이해를 하시고, 순간의 특정 운동 반응을 억제해야 하는 과제에 문제가 있다. 즉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피네아츠 게이지라고 하는 철도 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피네아츠 게이지가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면서 들고 있던 쇠꼬챙이가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이 프리프론탈 롭을 다치게 되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옆에 근로자가 죽어도 희죽희죽 웃거나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다양한 운동 반응으로부터 선택하는 데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의 수준의 연합 영역에서 이마 옆 영역을 한 기능을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바로 고의 수준의 인지 기능 또는 실행 기능인데, 이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의 네트워크인데요. 자, 고의 수준의 인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산만하면 안 되겠죠. 어딘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주의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주의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즉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즉 각성은 콤마, 우리가 영어를 보면 이 환자 콤마 상태입니다. 바이탈 체크하고 심장 세동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콤마와 반대되는 것,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방향성이고요. 세 번째는 갈등 해결 또는 실행적 주의의 세 개의 별개의 주의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요 두 번째 방향성에 대한 네트워크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네트워크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시각계에서의 고차 시각계의 등쪽 경로와 배쪽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공간적 주의와 안구 운동을 조절하고 물체의 위치 또는 특징에 대한 하향식 자발적인 주의의 할당을 조절하는 등쪽 이마 마루 네트워크, 즉 외열과 하우 네트워크가 되겠죠. 도잘 스트림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각성, 주의의 방향성의 변경 또는 이동, 예기치 않은 새로운 이벤트의 검출과 같은 비공간적 행동에 관여하는 배쪽 이마 마루 네트워크, 즉 와세 경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공간 무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과서 147페이지와 그리고 164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것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면 고의 수준의 연합 영역은 멀티모달 어소시에이션 콜텍스이고, 이마염 영역의 연합 영역은 프리프론탈 에어리어로 우리가 인식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기능은 고의 수준의 인지 기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의 수준의 인지 기능을 주의 네트워크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것을 다시 외열과 하우의 경로로 와세 경로로 설명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이제 방향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공간적인 행동이라든지 또는 비공간적인 행동에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149페이지, 164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